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단순히 거주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계급을 확인하는 신분 조회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잔혹한 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아파트는 그저 주거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집은 살기 위한 곳이었죠. 하지만 198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신분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 브랜드로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급 사회의 시작이었죠. 1990년대 들어 대형 건설사들이 본격적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삼성 레미안, 현대 힐스테이트, 대우 푸르지오 같은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아파트를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계급을 판매했습니다. 광고에서는 고급스러운 삶, 품격 있는 생활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죠. 아파트 브랜드는 이제 명품 가방처럼 소유자의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타워팰리스가 등장한 겁니다. 타워팰리스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 최상류층만 들어갈 수 있는 성처럼 여겨졌습니다. 연예인과 재벌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아파트 브랜드 서열화는 정점을 찍었죠. 이제 사람들은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로 상대방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늠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아파트 브랜드로 서열이 정해지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 시장에서도 아파트 브랜드는 중요한 스펙이 되었습니다. 집이 곧 신분증 명서가 된 거죠.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당신의 계급이 판정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지방 소도시 아파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겼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구조라도 브랜드와 위치에 따라 가격은 몇 배씩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자 계급 상승의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청약 경쟁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생겼죠. 유명 브랜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청약 통장을 만들고 가점을 쌓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파트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절망했죠. 아파트 브랜드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는 우리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디 사세요? 라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와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가 신분증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집은 본래 삶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급을 나누는 칼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역사와 그 이면의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브랜드 신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1990년대만 해도 아파트는 그냥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살 곳이 필요해서 사는 집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브랜드 아파트의 등장입니다. 삼성 레미안, 현대 힐스테이트, 대우 푸르지오. 이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아파트는 상품이 됩니다. 건설사들은 마케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세웠죠. 광고 속 아파트는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삶의 상징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레미안에 살면 당신도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문제는 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실제로 가격 프리미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 같은 평수라도 브랜드에 따라 수억 원씩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의 품질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브랜드 값이었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브랜드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요. 내가 사는 집이 나를 증명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집이 신분증이 된 겁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됩니다. 초고층 타워 아파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잠실 롯데캐슬, 해운대 아이파크 같은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런 인식이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물어보고 서열을 매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정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만 어울리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죠. 이제 아파트 브랜드는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브랜드 가치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거죠. 같은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라도 브랜드만 다르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실제 건축 품질이나 자재는 거의 비슷한데도 말이죠. 우리는 이름값에 돈을 내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브랜드 프리미엄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이후 부동산 광풍 속에서 브랜드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브랜드를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아파트 브랜드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계급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계급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신분 상승의 티켓을 사는 거죠. 하지만 이 티켓의 가격은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브랜드 신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형 건설사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죠. 아파트는 더 이상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삼성물산이 레미안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본격적인 브랜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998년의 일이었죠. 레미안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었죠. 곧이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가 등장했습니다. 브랜드 경쟁이 본격화된 거예요. 건설사들은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우고 감성적인 광고를 만들었죠. 레미안 광고에는 김태희가, 힐스테이트에는 송혜교가 등장했습니다. 아파트가 명품처럼 포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집을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했습니다. 당신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속삭였죠. 브랜드 아파트는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했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났어요. 통계를 보면 브랜드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평균 10에서 20% 비쌌습니다. 브랜드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실제 품질 차이는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브랜드만 다를 뿐 시공은 비슷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그 프리미엄을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가 곧 신분 상징이 됐으니까요. 이제 아파트 브랜드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사회적 계급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남의 레미안에 사는 것과 지방의 무명 아파트에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게 됐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브랜드 인식이 아이들에게까지 전염됐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아파트 브랜드를 따졌어요.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너희 집 무슨 아파트야 라고 물으며 서열을 매겼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친구 관계까지 아파트 브랜드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현실이죠. 이런 현상은 결혼 시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가 중요한 스펙이 됐어요.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통계를 보면 강남 브랜드 아파트 거주 여부가 매칭 성공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파트 브랜드는 이제 개인의 능력이나 인격보다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아파트 가격 폭등과 함께 계급 이동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열심히 일하면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죠. 강남 레미안 아파트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강남 대치동 레미안 아파트는 3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서민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결국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부를 가진 사람들뿐이었습니다. 계급이 고착화된 거예요. 부모가 좋은 아파트에 살면 자녀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 계급에 머물게 됐습니다. 이제 아파트 브랜드는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대물림되는 계급 표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증이고 계급장이며 사회적 지위의 증명서예요. 어디 사세요라는 질문은 이제 당신은 어느 계급에 속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당신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아파트 브랜드가 만들어낸 이 계급 사회는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파트 브랜드의 배신, 그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파트 브랜드가 어떻게 계급의 상징이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먼저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국민 80%가 공공주택에 삽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의 품질이 민간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 빈은 시민 60%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비닐 공공주택은 디자인과 품질이 뛰어나서 중산층도 선호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네덜란드는 전체 주택의 30%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주거를 투기 대상이 아닌 기본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파트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문화가 뿌리 깊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브랜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신분의 상징이 되었죠. 2023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30년을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브랜드는 더욱 강력한 계급 구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공공주택의 품질을 대폭 개선해서 브랜드 아파트와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를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넷째,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인식 변화입니다. 어디 사느냐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가 사는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그의 인격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사람보다 건물을 먼저 보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아파트 브랜드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불안함 때문일지 모릅니다.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살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에서 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세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아파트 브랜드로 줄 세우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여야 합니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디 사느냐 묻기 전에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브랜드의 배신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배신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급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평등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말이죠.